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온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변화가 우리가 미리 예견된 것도 있었지만은 참으로 저항이 많은 것들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건가 우리가 예측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고 대비하고 하는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육들이 지금까지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추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교수들의 어떤 논문이라든지 강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명한 교수들, 박사들에 의해서 많은 내용들이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그 전파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구태여 외국까지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수료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보다 더 좀 당겨지고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개학 연기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그 생각해 보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려면 꼭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할 건가? 이런 방식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그밖에 없었겠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다 깔려 있고 AI까지 나온 이런 마당에 학생들을 충분히 온라인으로 교육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 이수 시간 뭐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보면 이런 거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점 홈스쿨링이 늘어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업종에 대비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어떤 추세를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준비할 그런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성당에 꼭 모여서 이렇게 말하면은 예배나 미사를 올려다른가 그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세상에서 많이 좀 질문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성지자들 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다 모여서 한다고 그러면은 또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적합하지 않은 거죠 이게 밀집적이고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인 거리를 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 마스크를 다 끼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교회가 좀 약간의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하면 운영자들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로 혹은 성당으로 말하면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유인책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 신도를 놓칠 수 없다는 그 욕심 이런 거 때문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교회 와야 헌금이 되고 또 11조도 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신도들을 교회로 이렇게 끌어들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덜 된 작은 교회라는 이런 경우는 좀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온라인이 없던 그런 시절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설교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또 여기 TV에서도 보면은 그 설교라든지 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잘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교회에 가야만 천당 가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이런데 운영자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변화할 때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통상 맞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충격이 와도 휘청이는 것이 자영업자들인데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보고 예를 들면은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손님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코로나 탓만을 하고 정부 탓만 하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앞으로 좀 곤란하지 않느냐.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부터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무나 자영업을 다 이렇게 뭐 걸핏하면은 자기 어떤 전문 분야와 관계없이 제일 쉬운 게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제일 쉽게 덤비던 쪽이 제일 먼저 망가지지 않습니까? 왜? 너무나 많은 어떤 수요에 비해 수요 공급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 다음에는 모이면 도움되는 곳을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이는 문화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모여서 발전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소모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모임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안 해도 그만인 모임을 지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데가 억지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 그다음에 콜센터 무더기 확진 왜 일어났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콜센터에서 그 무더기 확진 왜 일어나는가 보면은 콜센터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이런 게 AI로 대체가 가능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 콜센터 직원들은 뭘 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람은 능동적인 존재이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또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고여버린 그 새로운 지혜는 나오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말하면 은행 직원이라든지 이런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 그 직원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아마 대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례식과 그다음 결혼식 문화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청첩장이나 부고만 올리고 그 가족끼리 조용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은 꼭 참석을 다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에 그 장례식, 결혼식 올렸던 가족 간의 어떤 친목을 또 마하면서 가족 내에서 일가 친척들 모여서 하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는 친지들은 구태에 참석하지 않고 예를 들면 부조만 한다든지 부임만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가 요번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험대에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과연 재택근무로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면 온라인화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좀 지금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으로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보면 택배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부분도 보면은 많이 거론되어 있는데 기존에 말하면 방법으로는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번에 원격 진료 이런 부분도 일부 시행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아마 세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다 더 빨리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유효한 그런 방법들을 채택하는 게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가 우리나라에게 아니 전 세계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요즘에 우리나라는 종교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종교가 문제되고 있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변화를 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한 한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미 어떤 상황에 뒤처지고 말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플 때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아프다 하는 겁니다. 아플 때는 가만히 있는다.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활동성이 많이 감소한다.
이때가 휴식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고집 부린 것은 없는지, 이 병이 다 나으면 어떻게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할 건지 생각할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가진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경제 활동이 그 올스톱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어느 누구에게는 휴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생존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 되돌아보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멈춰 있는 것 아니겠는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변화 타임에는 무언가 일을 버리지 않고 골똘히 생각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하면 더 희망찬 미래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현재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우리 미래, 달라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